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전래 민담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시골 양반이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시집이나 잘 보내주어야겠다고 보찜을 싸갖고 사윗감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게 되었죠. 그런데 글방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중에서 반듯하게 생긴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글방 선생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글방 선생은 쾌히 허락하면서 그 아이는 바로 제 아들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 양반은 택일까지 해놓고 돌아와 결혼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 장가오는 신랑을 보니 웬걸, 그때 본 아이가 아닌 서당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글방 선생은 조실 부모를 한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나무꾼 노릇을 시켰는데 장가도 못 들고 해서 아들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시골 양반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미 결혼 약속을 했기에 할 수 없이 딸을 보내며 사위가 가진 게 없으니 걱정이군. 에라 모르겠다. 제 팔자가 좋으면 잘 살겠지 했습니다. 5년쯤 후 그래도 자식이라 시골 양반이 딸을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시집을 잘못 보내주어 후회하고 있다고 했더니 딸은 별 말씀을 다 하세요 하면서 장을 열어 보이는데 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으니 나무 장사를 해서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있는데 쿵 하고 나무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사위가 들어오는데 더없이 미더워 보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던 해 갑부가 되더니 사위는 산속으로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딸 부부는 잘 살았습니다. 한편 글방 선생의 아들은 끝내 가난한 선비로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름진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걸까요? 우리 몸에서 주름진 기관과 그곳의 기능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체의 작은 창자에는 융털이라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자벽이 돌출하여 주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융털의 총 표면적은 200제곱미터로 테니스장의 면적과 거의 같고 사람 몸의 표면적과 비교해 보면 100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융털은 주름을 통해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소화된 영양분과 접촉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파 또한 그 표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름진 펠포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펠포는 양쪽 폐에 약 3억 개 정도가 있고 표면적은 약 160제곱미터입니다. 펠포 역시 주름을 통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힘으로써 외부 공기와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뇌의 피젤 부위, 내장의 각 기관 등 우리 몸에는 주름이 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또한 각 기관이 주름을 통해 (3번)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주 들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속학자이신 김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복날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날은 매년 일정하지가 않던데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복날이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3번 해서 삼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와 입추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하지가 지난 다음에 3번째 경일이 초복이고 4번째 경일이 중복입니다. 올해 하지가 6월 22일이고 24일이 경술일이니까 초복은 7월 14일이고 중복은 7월 24일이군요. 조금 복잡하군요. 그런데 경일이 무슨 뜻입니까? 경일이란 말은 날짜를 갑자, 을축, 병인 등의 간지로 표시할 때 경자가 들어있는 날을 말하는데 10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럼 말복은 5번째 경일인가요? 중복에서 10일 후가 8월 3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복은 입추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경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복은 언제인가요? 올해의 입추는 8월 8일이니까 (4번과 5번) 이번에는 어느 학급 도서부의 토의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달부터 옆반에서는 자기 반 학생들끼리 책을 돌려 읽는 윤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대. 선아하고 현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반에서도 윤독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어. 윤독 운동은 우리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나도 선아의 의견과 같아. 이 윤독 운동이야말로 우리 반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너희들 모두 찬성했으니까 이제 윤독 도서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해보자. 선아부터 이야기해봐. 나는 윤독할 책을 각자 집에서 한 권씩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의 호응도 좋았어. 따로 비용도 들지 않고 쉽고 편하게 책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만약에 아이들이 읽고 싶지도 않은 책만 잔뜩 가져다 놓으면 어떡해. 그러니 우리 반 친구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먼저 조사해보고 그 결과대로 책을 구입하여 돌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있는 책을 또 사게 되면 낭비잖아. 나도 지난번에 읽고 싶어서 사긴 했지만 안 읽고 놔둔 책이 있거든. 그러니 무조건 다 사지 말고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조사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각자 집에 그 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 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책만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부장, 우리 생각이 어때? 난 좋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하니 다음 학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보자.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